네네. 이제 노조 설립했다는 이유로 충북본부 신설을 해가지고 없었던 저랑 이제 김재중 부국장이랑 아까 말한 기사가 삭제된 황제돈 사무국장이었거든요. 노조에서 충북본부 발령낸 건데요. 사실 이런 방법은 예전에 충청투데이나 대전일보에서도 노조가 생겼을 때 그쪽 사측에서 하던 아주 옛날에 고루한 방법이었죠. 네. 근데 되게 치사한 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사세 확장을 이유로 충북 취재본부를 신설하겠다라고 해놓고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에 발령을 낸 거. 이건 누가 봐도 무슨 사세 확장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너무 쫌스럽지 않아요? 이거 뭐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부당 노동. 사무실로 쓰라고 했던 곳을 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참 찍어놓고 있는데 제공을 할 걸 그랬군요. 네. 병원 입원실이었는데 병원 입원실이요? 네, 네. 전혀 쓸만한 곳이 아니었어서 그 한 명 대표도 여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타이어뱅크 소유 건물이었는데 네, 청주에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저희는 계속 그 충북에서 커피숍이나 도서관이나 그리고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간이네요. 이게 이제 그런데 발령받고 뒷목 잡고 쓰러질 것을 우려해서 미리 입원실을 기쁜 뜻이었구나. 저희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나날이 늘고 있어요. 야, 근데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트러블이 있다가 그래도 8월 달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보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당 정보에 관련해서 법원이나 진호위에 제소를 했는데 이제 진호위에서는 화해 절차를 한 번씩 권유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네.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충남 제가 줄여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당시 이것도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누구 실명인데요? 비용유 교수님이라고 아, 한남대 네네. 교수님의 조정하에 이제 합의를 하죠.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뭐 올해 4월까지 뭐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희는 이건 부당 정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으나 그 합의서를 다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합원 임원은 동의, 조합원들은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인사를 한다는 이 조항이 조금 상당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네. 저희 3명은 그럼 연말까지만 있고 원직복지 합의하고 두 번째 조항 아까 말씀드린 인사 관련 포함해서 합의를 하고 아주 서로 한 발씩 양보했구나 하고 이제 일단락 좀 됐구나 하고 당시에는 정말 좀 한시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후 지시를 한 아주 멋있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PD님이 좋은 말을 만들어 주셨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우지개가 된 거죠. 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줄 알았더니 무너져 버린 건데 네. 디트분들 사자성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뭐 거기 보면 홈페이지 정한수상, 우후지실, 디트뉴스도 내잖아요. 디트뉴스 내자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어쨌든 그 복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합의도 했어요. 노사 간에 네. 뭐 인사 있을 때는 협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제대로 복직됐어요? 지금 1월 아니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일단은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합의대로 그 김재중 기자가 원직 복직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예. 해고를 위한 좀 꼼수였죠. 저희도 알았고. 저는 그 김재중 부국장의 해고나 징계는 사측이 단협에 부담을 느끼고 단협에 피하기 위해서 교섭 혜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합의 이후에 이제 노조가 할 일은 저희가 노조 출범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편집권 독립이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편집 독립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뭐 인사위원회 설치, 나머지 기타 조합원들 복지 이런 단협안을 가지고 단협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대표 중에 한 분이 저희를 불러서 꼭 단협해야겠냐.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 중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아니 잠깐만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과 이게 어느 나라?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상 그거는 아니다. 노조가 왜 존재하냐. 이건 단협으로 맺어서 이렇게 해야 한때 부하 직원이었던 된다. 사람과 한 테이블 나는 자네와 겸상할 수 없네 뭐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래도 단협은 진행해야 된다. 우리가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요거를 잊지 말자 해서 했는데 고록하고 2, 3일 뒤에 갑자기 회사에 없던 징계위원회가 생기고 네. 징계위원들을 호명하고 그 대상자가 김재중이다 나오고 이제 저희가 단협을 이건 제 분석인데 단협을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의 뭔가 본보기로서 니네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저기랑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원직 해고. 복직 시킨 바로 다음 날 해고. 네. 그 원직 복직 다음 날 해고 이것도 정말 너무 악의적이지 않아요? 아우 저 지금 사실 좀 화가 막 좀 나서요. 음.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타이어뱅크 회장의 기사가 뭐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대놓고 인격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잠깐 앞으로 돌리면 2023년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0일에 전보를 낸 거고 그렇죠. 먼지 복직을 시킨 거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해고 통보를 했고 네, 네. 다시 또 일주일 후에 취소를 한 거잖아요. 네. 장난치는 거네요. 해고 취소 통보. 네, 저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당사자라면 네. 뭐야 장난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해고 통보한 다음에 이제 그 1인 시위들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김정규 회장이 그 직원들을 다시 또 세종에 있는 타이어뱅크로 불렀잖아요. 기자들을 네네. 불러서 있었던 그 얘기들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런 이후에 일주일 만에 해고가 또 취소가 되고 통보가요. 그것 좀 얘기는 자세히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재중 부국장의 해고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사옥이 둔산동 삼성생명 빌딩 7층에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1인 시 아니면 연대 시 같이도 해주셨고 이걸 했는데 21일 날 해고 통보가 와서 이제 저희가 하다가 27일 밤에 거의 한 11시 반 자정 가까운데 저희가 단톡방이 있거든요. 회사 단톡방에 긴급 공지로 전 직원 내일 오전 9시까지 세종으로 출근. 정확히 어디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텍스트상으로? 세종 뱅크 빌딩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 뱅크 빌딩으로. 네, 네네. 거기가 이제 타이어뱅크 전이니까. 네. 네. 뭐 갔죠. 근데 다 사실 저는 그때 반차라서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른 직원들 갔는데 이제 그때 회장이 나타나서 이거 다들 지금 지역사에서 좀 유명해진 말, 그 하수의 방법으로 하느냐, 아마추어 고수의 방법으로 해라. 그다음에 나랑 신도 같이 있으면 나랑 뭐 못 버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말이, 당시에 그 말의 취지는 신도 못 버텨는 스스로 이렇게 나가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해고해서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얘기하는 고수의 방법은 아니고 고수의 발언도 아니죠. 이게 뭐할 거면 조용히 하든가. 더 시끄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뭐 나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들은 뭐 뭘 눈치 보고 뭘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신도 못 버텨 나하고 코드 안 맞으면 신도 못 버틴다니까. 뭘 어렵게 해고야 몇 개월 지나면 돼. 뭐 이런. 네, 정확히 이제 저희가 이제 워딩을 딴 게 있는데 이런 걸 제가 정리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좀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패 혹은 완충을 해줄 수 있는 뭐 데스크나 그 위에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회장과 저희 사이 네, 뭔가를 네, 네. 말씀하신 거라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대표가 공동 대표로 2명이 있는데 그 2분이 좀 그 역할을 그 중에 한 분은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저랑 언론계 선배인 거잖아요. 네 저랑은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다 같이 다니던 아니, 그런 분 역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좀 저희 쪽이 아니라 이쪽을 이제 선택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사정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난 아쉽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나요. 사실 왜냐면은 언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지금 대주주는 언론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주주고 뭐 내 지분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내 회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언론이란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기자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면은 회장님 이건 이런 거니까 이 정도 하셔야 된다 이런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니들 짐 싸 뭐 니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김정규 그렇죠. 회장의 콜라보아스용이죠 이거야말로 이런 진짜. 좀 언행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특수성, 환경, 문화 이런 거 전혀 접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잘 몰라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계속 이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습니다. 기자들은 뭐 이렇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계속 하고 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라는 지금에 와서는 그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박혜수 대표님이 그런 역할에서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죠. 그렇죠.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김정규 회장이 주요 타겟이 돼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이 것들을 막아주고 부적절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같이 싸워줘야 될 공동대표들은 지금 오히려 비난의 화살은 비껴가고 그렇네요. 거수기 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김정규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사실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돼야 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언론의 공공성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 대표 경영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더 커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일간지 중에 하나죠. 중도일보에서는 김정규 회장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인터뷰성 기사를 뭐 이분이 뭐 다음 날은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뭐 이런 정말 약간 뭐 이제 홍보성 기사가 이 시기에 꼭 나왔는데 그런 거를 써야 되는가? 아, 제가 참 이게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어제 지역의 언론계가 정말 이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역 독자들, 시청자들이 언론을 더 믿지 못하고 떠나고 안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공교롭게 그 기사를 쓴 당사자를 만났는데요. 몰랐답니다. 뭘 몰라요? 뭘 몰랐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디트와 타이어뱅크 사이에 디트 아이고. 노조 조합원과 타이어뱅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몰랐답니다. 그분 네, 제가 직접 아우, 들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제가 그런 어떻게 이렇게 왜 기자가 그런 기사를 어떻게 지역에- 쓰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직접 대면을 아우 정스럽다. 다른 지역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이 디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여타의 다른 지역 언론사들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최근에는 대전 MBC에서도 나갔고 네. 물론 막 확 이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일선 기자를 해보니까 아마 응원해 주시고 쓰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많아요.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는 쓰셨다가 저희 소식을 쓰셨다가 또 위에서 잘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막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의 막 왜 모른 척하냐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특수한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언론의 편집권 독립은 여러분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기사를 그러니까 이미선 지부장님이나 디트 분들은 한 언론이라도 더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그쵸. 해서 네. 말이 조심스럽겠지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취재 기사도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성명서 내면 그거 받아주는 정도인 거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스스로 그게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대표적인 취재 영역이고 여러분들 나서셔야 하는데 환경 탓 하실 것 같으면은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막 자부하면서 다니실 저희는 성명서 써줘서 면이- 감사한데 왜 그러세요, PD님? 저는 화가 나서 그래요. 우리 신정석 운영위원께서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하시는데 관련한 기사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네. 감사해요. 저는 일단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타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긴 해도 그 같이 한 솥밥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 동료 기자가 아주 심대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최소한의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취재를 통해서 발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이제 언론이 이제 침묵하거나 되게 소극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특히 주요 언론.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중도일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두 언론은 다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도 뭐 물론 KBS 이제 라디오에서는 뭐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을 했지만 뉴스 리포트 TJB도 하지 않았고 이제 대전 MBC가 뒤늦게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MBC 그 보도 엊그제 저녁에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 그래도 지상파가 영향력이 꽤 크구나.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박필수 대표랑 그 김정규 회장의 입장을 들었잖아요. 그때 물론 믿지 않지만 또 육성이 나오고. 예. 저는 사실 그 워딩을 그대로 믿진 않지만
뭐라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방송사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제 그 회장님 이제 뭐 그런 편집권이니 뭐 인사 이런 거 관련해서 손 뗐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이 말을 정확하게 워딩으로 이게 방송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한 지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주요 언론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적극 보도를 해야 하는구나. 이게 앞으로의 싸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특수지형, 특수한 지형 이게 결국에는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뱅크는 지역에 있는 그래도 나름 광고를 소위 줄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은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언론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단순히 자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간섭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월급 받고 생계 중요하죠. 회사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본인들의 힘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그 자본에 끌려다니는 것이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악순환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뭐 직장 폐쇄 얘기도 좀 나왔었다고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또 이제 김정근 회장께서 그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러면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니까 또 뭐 거부를 이제 노조. 이제 그 현장에서 저희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뭐 논의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 사인을 안 하고 있었고요. 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일어나라고 해서 김정근 회장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사인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심기가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을 하고 한 건 1월 2일이고 그 다음 날 1월 3일 날 이제 일어나라고 해서 사람들 다 있는데. 네, 뭐 일어서라고 일어나서 예. 절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가운데 서라고 해서 서서 이제 그 문서를 저보고 다시 읽으라고 하길래 낭독하라고. 네, 낭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읽으라고 하길래 제가 이걸 왜 읽냐? 전 이거 사인도 안 했고 어제 공지 다 됐고 이랬더니 또 그때는 읽으라고 뭐 어떻게 했는데 안 읽겠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무슨 직장 폐쇄 예. 문 닫아. 폐쇄, 뭐 폐업해, 뭐 이렇게 딱 저기 하시더라고요. 80년대 학교 교실 그 권위주의적 선생님들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저는 이번 사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 사학법인 이사장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되게 비슷해요 맥락이. 그렇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뭐 지난번에 왜 지역에 저기 보문산 쪽에 사학법인 이사장이 막 각서 막 150장 그렇죠, 네. 150장 각서 받고 막말하고 너 살 안 빼? 언제까지 살 뺄 거야? 살 안 빼? 조인트 까고. 조인트 가고 살 안 빼면 너 해고. 뭐 각서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그 사학법인 이사장이 보통 설립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아니면 설립자의 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기관이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대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아까 그 박길수 대표 이런 분들도 이제 부역을 하는 게 그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그런 사람을 안 친단 말이에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악역을 자꾸 맡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사 전횡을 이제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립학교 법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학사 개입을 한다거나 막 인사에 간섭하고 그리고 아니고 이제 현저한 어떤 회계 부정이 있으면 관선 이사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태는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고 또 뭐 민간 기업이니까 이게 사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막 직장 폐쇄 이런 막말을 막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게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게 네네. 아닌가. 그러니까 신문법에는 이 편집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 조항이 지금 미비된 상태여서 안 그래도 그 입법 논의는 계속 있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것이 좀 빨리 좀 입법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김정규 회장이 대체 DT뉴스에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한 건지 혹시
알고 인수 계신가요? 금액을 네, 인수 금액이나 인수 지금 금액은 혹시 뭐 들어가고 있는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네, 돼요. 네. 예,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이렇다더라는 건 얘기 안 하신 게 나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예, 그 얘기는 뭐 인수 지금은 금액은 다들 그 지역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크지 않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좀 궁금한 게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자기가 사유화 시킬 정도로 할 정도면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혹시 썼나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뭐 변호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법에는 편성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신문법에는 이 편집에 침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하시고 입법 활동에 더 매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노조에도 좀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후보 출마자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의향 같은 것도 좀 공식 질의해 보면 좋을 네, 것 같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게 할게요. 네, 우선은 신정섭 운영위원님 이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얘기 듣고 변호사님 말씀 듣고 지부장님 말씀 듣고 우리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언론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해고 당하셨던 김재중 기자님 인터뷰할 때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분의 SNS 상태 메시지 보면 공인에게 공익을 묻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언론의 사명을 정말 실천하시는 훌륭한 기자구나라고 저는 그냥 느낌이 직관적으로 딱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트뉴스 24 사태가 단순히 그 우리 지역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공공성, 언론의 사명 이런 것들의 어떤 거울이 되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부장님이랑 이제 뭐 앞으로 공대위도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싸워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승리를 해야 우리 언론 지형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획을 긋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런 인식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이게 언론사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반응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아마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뭐 12.12 같은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옆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 김정규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을 이용해서 지역의 한 언론사에 대한 이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되게 멋있게 보셨던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했던 역할들, 그거를 이제 노조원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 찾을 게 아니라 디트의 봄, 대전의 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고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길 잘했죠? 잘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감사드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맞서서 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질 걸 알면서도 힘들 걸 알면서도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 요즘엔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저희만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공대위도 출범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일로 잘 싸워서 대전 지역의 언론 지형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만의 싸움이 아닌 그런 싸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학교하고 언론은요 공공의 성격이 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언론사가 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돈 버는 목적은 좀 달리 해석이 돼야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 김정규 회장께서 이 언론사를 그냥 회사로 인식하신다라고 하면은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언론은 좀 분명히 다른 성격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대전 지역의 그 동료 언론인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야기면 되고 동시에 더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